옛날 고려 시대에는 가난한 자식들이 부모를 업고 산속 깊은 곳으로 가서 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식도 바뀐 걸까요? 저희 할머니는 현대식으로 비행기에 태워서 버려지셨거든요. 직접 겪고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유치원 소풍도 할머니 손을 잡고 가고 공부도 식사도 할머니가 함께 해주셨죠. 그럼 저희 엄마 아빠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아빠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업한다고 바쁘셨고요. 엄마는 지역 미인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을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는 부끄럽지만 저보다는 자신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셨어요. 저를 낳고도 처녀처럼 예뻤던 엄마는 임신을 해서 허리 라인이 다 망가졌다면서 거울을 보고 자주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 엄마를 위해서 아빠는 아주 비싼 해외 스파 이용권도 끊어주셨죠. 그 뒤로 엄마는 얼른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운동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어느 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정말 오랜만에 엄마가 저를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들떴죠. 신이 나서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우연히 엄마가 다니던 헬스클럽 트레이너를 만나게 됐습니다. 회원님, 여기서 뵙네요. 그런데 얘는 누구예요? 그 남자 트레이너는 의아하다는 듯이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얼른 제 손을 뿌리치고 당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얘는 제 조카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 놀라서 엄마를 돌아보며 말했죠. 무슨 소리야, 그런데 저는 말을 다 마칠 수 없었어요. 엄마의 손이 재빨리 제 입을 틀어막았거든요. 엄마는 저를 쳐다보며 도끼 같은 눈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눈짓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대충 여기서 엄마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어렸던 저는 엄마의 사랑이 아쉬웠기 때문에 엄마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보 같지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엄마의 장단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모.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엄마를 그렇게 부르자 엄마는 그제서야 웃어주셨어요. 그래, 우리 예은이.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와, 회원님. 아가씨가 이렇게 저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얼굴도 예쁘신데 마음도 너무 예쁘세요. 어머, 정말요? 그럼요. 우리 센터에서 회원님만큼 예쁘시다 하는 분이 없어요. 트레이너는 엄마를 보며 제가 이러니까 시집을 안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면서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트레이너의 팔을 살짝살짝 때리더라고요. 어렸던 제 눈에도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트레이너가 인사하고 사라진 뒤 외식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서둘러 차에 탄 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아까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아까 그 아저씨는 누구야? 그리고 왜 나한테 조카라고 했어? 그러자 엄마는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급하게 차를 길 옆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한번 우아하게 넘기시더니 제 쪽을 보며 그 예쁜 얼굴과는 정반대의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은아, 엄마가 딱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나는 피곤하고 귀찮은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나 피곤하게 하지 마. 알겠니? 저는 그런 엄마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래? 나 무서워.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순식간에 제 뺨을 찰싹 때렸어요. 딱 한 번만 말한다고 했지. 뚝 그쳐. 엄마의 고함 소리에 저는 희끗하고 어쩔 수 없이 울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바로 거부였어요. 유치원생밖에 안 된 나이에 부모에게 거부를 당한 거죠. 그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그때부터 저는 세상에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울지도 웃지도 않기 시작했고 이윽고 말문까지 닫아버리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셨나 봐요. 저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나 소용없었죠. 그때쯤에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어요. 도대체 집에 있는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당신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당신 변한 거 알아? 이게 내가 애 낳고 살쪄서 그러는 거지? 말해봐, 왜 마음 바뀌었어? 그런 말 안 했어? 다이어트 해줄 테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아, 이게 다 쟤 때문이야. 내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제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바보였지. 애 같은 걸 낳는 게 아니었어. 그게 다 무슨 소리냐? 부모님이 주고받는 말들을 듣다가 이제 더 이상 생채기도 내지 못할 정도로 무뎌진 제 마음에 벼랑간 큰 소리가 날아들었어요. 돌아보니 할머니께서 서 계셨죠. 할머니는 성큼성큼 걸어오셔서 냅다 저를 안아주셨어요. 가자, 예은아.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저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오셨죠. 우선 할머니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아서 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이루어진 저녁 식탁을 손수 차려 주셔서 저같이 작은 아이는 맛있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채 입에 자꾸만 맛있는 것들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음식을 씹어 삼키면 어이쿠 그렇지. 우리 예은이 하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칭찬해 주시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렇게 저를 칭찬만 해 주실 뿐 왜 말을 하지 않니? 라거나 답답하다거나 하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신 게 다였죠.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의 병이 생긴 아이가 약하다며 못마땅해 하셨는데 애를 모자란 걸 그렇게 감싸고 도냐 하고 험한 말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어려워하시면서도 저에 대한 문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저를 꾸짖으실 때면 할머니는 얼른 제 귀를 두 손으로 막으시고 할아버지를 나무라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더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셨지만요. 그 뒤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출근을 하시면 할머니께서 저를 무릎에 앉히고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슈퍼마켓에 함께 장을 보러 가게 됐어요. 그런 날들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오이소박이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큰 재래시장에 들러 오이를 사서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여느 날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할머니 손을 잡은 채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 자판을 깔고 있던 어떤 점쟁이 아주머니가 제 쪽을 보고는 갑자기 이렇게 말을 걸어왔어요. 팔자가 기막히게 구리다. 그 소리가 워낙 컸기에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죠.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달랐어요. 아니, 이 아줌마가 남의 집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얼른 사과 안 해? 평소에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않으시던 할머니는 어느새 그 점쟁이 아주머니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한테 도대체 무슨 상스러운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말이야. 얼른 사과해. 당장 사과 못해? 그러자 그 점쟁이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우 놓으세요. 저는 아이한테 한 말이 아니고. 그러자 할머니는 점쟁이 아주머니가 말을 다 마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주머니 멱살을 쥐고 흔들어 대셨죠. 내가 뻔히 귀로 들었는데 거짓말을 해? 당장 사과해. 저희 할머니와 점쟁이 아주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안 그래도 복잡한 시장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때 생선 박스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끌고 오던 아저씨는 오도 가도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난감해했어요. 아, 좀 비켜봐요. 거참 지나갈 수가 없네. 아저씨가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고 싸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하는 수 없이 그 아저씨는 리어카를 살짝 틀어서 그 난장판을 빠져나오려고 했죠. 그때였어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높이 쌓여 있던 생선 박스가 제 머리 위로 덮쳐온 거였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생선과 얼음이 가득 든 무거운 박스에 맞았는데 왜 멀쩡한 걸까? 그러다 문득 옆을 보니 할머니께서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어요. 생선 박스가 저를 덮치던 순간 할머니께서 저를 감싸면서 대신 박스에 맞으셨던 거예요. 저는 쓰러져 계신 할머니 등을 흔들어 봤어요. 할머니는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순간 깜짝 겁이 났어요. 그래서 더 세차게 할머니를 흔들었죠. 그리고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답답하게 저를 옥죄고 있던 것이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우리 예은아. 할머니 괜찮아, 울지 마. 할머니께서는 제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러나 곧바로 다시 혼절하셔서 급히 신고하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죠. 다행히 할머니의 상처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이마를 15반을 꿰매긴 했지만요. 거즈를 감고 병실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며 제가 다시 울먹이자 할머니는 우리 예은이 이리 와 하고 가만히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놀랐지? 괜찮아. 우리 예은이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도 돼.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때문에. 괜찮아. 그것보다 예은아. 할머니는 이렇게 우리 강아지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알지? 앞으로 우리 강아지 목소리 할머니한테 많이 들려줘야 한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 창밖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그렇게 가을이 깊어갔어요. 저는 그렇게 이 세상 그 어떤 단풍보다도 아름답고 그 어떤 가을보다 깊고 풍요한 할머니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와 유치원을 다녀와서도 신발도 채 벗지 않고 현관에서 할머니 하고 부르면 할머니께서는 앞치마를 두르시고 부엌에서 빼꼼 얼굴을 내미시며 우리 강아지 하고 저를 반겨주시곤 하셨어요. 그럼 저는 얼른 달려가서 할머니의 품에 쏙 안겨들곤 했죠. 어느 날은 여느 때처럼 할머니께서 제게 동화책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주셨는데 책 속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며 신기한 경험을 하는 주인공을 보고 문득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은이는 이 다음에 커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야겠구나.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여기 책의 주인공 걸리버처럼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는 게 할머니 젊었을 때 소원이었거든.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 대신 이루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같이 안 가? 할머니랑 같이 갈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같이 갈 테야. 그럼 우리 같이 가야겠네. 그렇게 저는 할머니 품속에서 정말 편안하고 따스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단풍이 지고 나면 어김없이 흰눈이 내리고 겨울이 찾아오듯 비극은 소리 없이 가까이 와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던 제 10대 시절과 함께 저희 가족의 평온함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혼해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이제 더 길게 말할 것 없어. 난 이제 김대리랑 살기로 정했으니까. 그런 지랄 맞은 소리나 하고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혼하게 되셨어요. 언제부터였는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경리와 바람이 나셨던 거죠. 그리고 그 경리에게 홀랑 넘어가 버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하셨어요. 그 뒤로 할머니와 저는 엄마 아빠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점점 더 자주 다투셨죠. 언제까지 어머니 모셔야 하는 거야? 그럼 날더러 어쩌란 말이야? 몰라,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안방 문 밖까지 들리는 말다툼 소리에 할머니는 자꾸만 작아지셨어요. 예은아, 할머니 그냥 요양원 이런 데 들어가서 살까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여긴 할머니 아들 집이고 나도 있는데. 어디를 혼자서 간다고 그래요? 제 말에도 할머니께서는 슬픈 얼굴로 쓸쓸히 웃으셨어요. 그렇게 살얼음판 위를 걷듯 아슬아슬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작은 행복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 대학 합격 소식이었죠. 할머니. 저는 합격 사실을 알자마자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할머니부터 찾았어요. 예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합격했어. 대학교 합격했다고요. 뭐? 정말? 아이고 장하다. 우리 기특한 강아지. 할머니와 저는 얼싸안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저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했는데 그건 책 속의 주인공처럼 세상을 누비며 살고 싶다는 할머니의 바람과 관련이 있었어요. 외국의 대학교는 할머니와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셈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미국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저 미국에는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제 말에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의 대답은 예상 밖의 것이었어요. 그래.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어차피 잘 됐구나. 회사에서 나보고 스위스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참이었는데 아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러자 엄마는 놀라서 당신 지금 무슨 소리예요? 회사를 그만둔다니 하고 물으셨죠. 아빠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듯 인상을 쓰시며 그럼 어떻게 해? 나 더는 아버지가 김대리 같은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휘둘리는 꼴을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엄마는 기가 차다는 듯이 대답하셨죠. 아니, 그럼 그 많은 재산을 다 넘겨주고 우리는 미국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아빠는 의자 뒤로 기대신 채 안 그래도 이미 아버지께 사업 분리시켜 달라고 말씀드렸어. 몇 년간 일한 게 있으니까 적당히 챙겨주시겠지. 엄마가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아빠의 말로 가로막혔어요.
됐어, 그만. 아버지와 더 이상 안 보기로 했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식탁에서 일어나 버리셨어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지만, 어쨌든 할머니와 함께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상관없었어요. 저는 놀란 얼굴을 하고 계신 할머니를 향해 웃어 보였죠.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이민 준비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국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미국에서 살 집을 알아보고,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늘상 갈등과 긴장만 흐르던 집에 활기와 설렘까지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기대를 키워가셨어요. 마침내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이 밝았어요. 분주하게 공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빠는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를 확인하시더니 인상을 찌푸리고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로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버리셨어요. 휴대폰은 가방 속에서도 계속해서 울렸죠. 아빠, 뭔데 그래요? 급한 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자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짐이나 챙겨라라고 일갈하셨어요. 그때 이번엔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보니 발신자가 할아버지였어요. 할머니와 이혼하신 후에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 갑자기 전화가 오다니 너무 의아했어요.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는 어쩐지 많이 노쇠한 듯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은이, 네 아빠는 내 말 안 들으셔. 할아버지 지금 아빠 옆에 계세요? 좀 바꿔봐라. 저는 휴대폰을 아빠에게 내밀며 할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휴대폰을 거칠게 낚아챈 뒤 소리쳤어요. 왜요? 거머리처럼 내 돈만 빨아먹는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연락하십니까? 됐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미국 들어가면 전화번호 바꿀 테니 연락할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소파 쪽으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저는 소파로 가서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전화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어요. 콜록, 콜록. 휴대폰 너머에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지독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제 물음에 할아버지는 한참 대답이 없으셨어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도 그렇게 되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하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나쁜 분이지만 그래도 제 할아버지시니까 아프신 건 어쩐지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 뒤에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이 도착했고 저희 가족은 정신없이 공항을 향하게 되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뒤 얼마간은 매우 행복했어요. 아직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라서 저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미국의 이것저것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엄마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친구들에게 자랑해야 한다고 쉴 새 없이 본인 사진을 찍어댔고요. 아빠는 동업자와 한인타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신다며 바쁘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이윽고 9월이 되어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이 먼 타국에서 그것도 냉정한 성격의 가족들 틈에 할머니만 남겨두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는 모험심이 강하신 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큰 착각이었어요.
시험 기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언젠가부터 할머니께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저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주말에 시간을 내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동네 산책이라도 가셨나 하고 생각하며 집 안을 둘러보는데 이상했어요. 집 안에 할머니의 물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엄마, 엄마. 저는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던 엄마가 하품을 하며 나오셨죠. 또 언제 왔니?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야.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물었어요. 엄마는 당황스럽다는 듯이 눈을 깜빡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소파로 걸어가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죠. 할머니 한국 가셨어.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되물었어요. 뭐? 언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러자 엄마는 소리는 그만 질러 하면서 할머니 혼자 있는 게 외로우셨던 거지. 할머니가 가고 싶다고 하셔서 보내드린 거야. 가셔서 친구분들이랑 왕래하면서 지내시는 게 더 좋다고 하셔서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너무 태연한 엄마의 모습에 진짜인가 싶었죠. 진짜야? 얘가 속고만 살았나? 그럼 할머니가 혼자 어디 가셨을까 봐. 그런데 왜 내 전화 안 받으셔? 언제 가신 건데? 그러자 엄마는 생각을 하는 듯이 잠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한 달 전? 뭐 바쁘신가 보지. 근데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건 뭐야? 할머니라면 은혜를 모르는 게 없어. 저는 발끈하는 엄마의 태도에 어쩐지 설명할 순 없지만 느낌이 좋지 않아서 계속 엄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한국 들어가신 날짜가 언제야? 몰라. 그런 거 어떻게 기억하고 사니? 비행기 티켓 산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보여줘봐요.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초조하게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늦은 저녁이 되어 퇴근하시는 아빠를 향해 저는 물었어요. 아빠 할머니 한국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쉴 틈 없이 따져 묻는 저를 보고 아빠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한창 학기 중 아니냐? 집에 와서. 아빠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요? 잠시 라스베이거스 여행 보내드렸다. 크게 지금 퇴근하고 돌아온 나를 보자마자 붙잡고 물어볼 정도로 급한 일이야? 뭐라고요? 저는 누가 망치로 제 머리를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충격에 빠져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낮에 엄마는 분명히 할머니가 한국에 가셨다고 했는데 라스베이거스 여행이라니. 다 거짓말 중에 어떤 게 진짜예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실대로 말해줘요.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자 안방 문이 쾅하고 열리며 엄마가 나와서 화를 내셨어요. 한국에 가셨다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할 거니? 넌 진짜 어렸을 때부터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지겨워 정말.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엄마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고 입을 다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걸린 이상 저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었죠. 똑똑히 들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신지 말하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부모님께서 지쳐서 할머니 행방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정말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물도 먹지 않고요. 마침내 아빠는 질린다는 듯이 한국에 있는 한 요양원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국으로 왔어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께서 계신 병실 문을 연 순간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눈에 띄게 야윈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조금 진정이 된 후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할머니께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곳까지 와서 나랑 사는 게 너무 싫다고. 내 부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 예은아.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미국은 치료비가 비싸다면서 한국 가서 수술 받고 와라고. 병원이랑 다 연락해 놨으니까 공항에 내리기만 하면 된다고. 내 아빠가 그렇게 말하더구나. 빨간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비행기에 탔는데 내리자마자 연락이 되질 않았어. 그렇게 몇 날 며칠이고 공항에서 내 아빠를 기다렸지. 그렇게 며칠을 공항에 앉아 있으니까 종국에는 공항 직원들이 와서 묻더구나.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고. 나는 내가 타고 온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 기다린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얼굴이 어두워지더구나. 내 수중엔 한국 온 티켓만 있지. 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은 없었던 거야. 어리석게도 그걸 그제서야 알았단다. 그래도 난 믿지 않았어.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이 엄마인 나를 버릴 리가 없다. 차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 얼른 전화를 걸어봤지. 몇 번이나. 그런데 한참 만에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론 어머니 어떤 분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참, 막막했어. 그래, 난 버림받았던 거야. 공항 유리창 너머로 하얀 머리를 한 초라한 늙은이가 보이더구나. 처참했어. 늙어 쪼그라진 노인이었어. 그래서 못쓸 날 버린 게 아닐까 하면서 할머니는 그렇게 제 품에 안겨서 목이 터져라 우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꼭 껴안아 드렸고 그 뒤로 미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 곳을 구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무일푼으로 한국에 온 대학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하던 날 할아버지께서 걸어오셨던 한 통의 전화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때 할아버지는 바람이 났던 그 여자가 돈만 노리고 접근했던 것을 깨달으신 뒤 헤어지셨고 크게 상심해 하셨어요. 늦게나마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신 거였죠. 그리고 건강 잘 챙기라는 제 마지막 인사에 통 안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제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해 주셨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할아버지가 미워서 그 돈에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어요. 우선 할머니와 함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집을 구했고 남부럽지 않게 할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렸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열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벌이가 아주 좋아요. 어제도 쇼핑몰 최대 매출을 찍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한라봉이라도 사갈까 하고요. 그런데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예은아,
돌아보니 거짓골을 한 아빠가 서 계셨어요. 아버지는 미국에서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고 아빠의 돈이 없어지자 엄마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결국 오갈 데 없어진 아빠는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거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냉정하게 뒤돌아섰어요. 그러자 아빠는 제 손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요. 다신. 아버지였던 분. 아빠는 충격을 받으신 얼굴로 쳐다보셨고 저는 그대로 뒤돌아서 할머니가 계신 따뜻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실 편하진 않아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젊음 또한 마찬가지인 건데 아빠는 나이 들어 약해졌다고 볼품없어졌다고 할머니를 버렸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처지가 되어 버리셨네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털어놓으니 조금 편안해지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